세 번째 주제는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조금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적용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고 세제 혜택을 줄여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하나 풀렸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 폐지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양도하는 것들은 다 요 평생 1회 폐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내가 단순하게 두 채만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 이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거주주택, 하나는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뭐 자동 말소가 되든 아니면 내가 말소를 하든 그러면 양도연재는 한 채 갖고 있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임대주택도 양도연재 한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말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가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임대주택이 양도연재 한 채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다 못 받죠. 왜 그렇죠? 거주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거주주택을 판 이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를 해주고 그 전에 거주주택 양도하기 전에 양도차익은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은 온전한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임대주택은 양도연재 한 채라 할지라도 온전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건 아니죠.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가 나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불리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불리하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 이땐 차라리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안 받고 세금을 내고 이 임대주택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비과세를 포기하고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국세청은 안 된대요. 거주주택 양도일연제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조건 비과세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피할 수 있죠? 만약 자동 말소되지 않았다,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회피할 수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하든지 5%를 위반을 하든지 물론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과태료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동안 세제 혜택 받은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세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반대급부는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과태료를 내고 종합부세 합산 배제 받은 거를 토해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만약 자동 말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면은 벗어날 수 있겠네요. 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은 내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죠?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두 채 취득한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고 지방의 산주택을 바로 팔고 나머지 비임대주택을 나중에 전체 양도차익을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찌됐든 거주주택 비과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었어요. 2019년 2월 12일 날 이제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때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평생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받을 수 있어. 즉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A주택하고 C
D 이렇게 세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D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A 주택은 그동안 내가 2년 거주했기 때문에 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일연재 세 채임에도 불구하고 C, D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A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새롭게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에 2년 거주하고 이제 B주택을 팝니다. 그때 당시에 C주택하고 D주택은 임대 공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는 이 B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못 받았죠. 왜 그러냐면 A주택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B주택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B주택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임대주택이 계속 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거주하고 팔고 또 사서 2년 거주하고 팔고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은 또 컨설팅 주제 또 절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C주택 한번 볼까요? C주택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D주택하고. 근데 C주택은 자동 말소가 됐어요. 자동 말소가 되고 내가 이 주택의 아파트에 2년 들어가서 살아야지 살고서 이 C주택을 팝니다. 그때 당시에 D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C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죠? C주택은 A주택이나 B주택 팔 때 임대주택으로서 없는 주택으로 받기 때문에 이 C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언제?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납세자한테 주택임대사업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이 세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